안녕하세요. 라운 몬테소리입니다.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이들 스스로 하는 것이 이 몬테소리 교육의 기본 철학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홈 몬테소리를 하시는 분들께서요. 아이들한테 이것도 해보게 해야지, 저것도 해보게 해야지라고 많이 노력도 해주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몬테소리 기본 철학에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생각보다 스스로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늘 의존성을 보이는 아이들을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고 되게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움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을 때 스스로 하는 방법을 몰라서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이 가지시는 마음과 사실 비교할 순 없겠지만 저도 현장에서 정말 어린 아이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너무 존재 자체로도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요. 점심시간에 정말 애기새처럼 밥 막 받아먹는 모습 보면요. 밥도 대신 먹여주고 싶고요. 신발도 신겨주고 싶고요. 옷도 대신 입혀주고 싶어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희 가정에서 어머님들 아이들 볼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아이들이 받는 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스스로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이들 밥 먹을 때 보면 숟가락으로 밥 퍼놓고 젓가락으로 반찬 올려놓고 입에다 넣어주고 흘리면 닦아주죠. 얼마나 편해요. 아이들은요, 이 밥 먹는 시간 동안 내가 집중하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밥 먹는 걸로 예를 들어드렸는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밥을 먹는 동안요, 아이들은요, 숟가락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퍼야 되는지, 어떻게 내 손과 눈을 잘 이 협응심을 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내가 흘렸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닫고 처리해야 되는지 등등 정말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요, 내가 어떻게 하는 동안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요. 집중력 키울 수 있겠죠. 독립심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했을 때 만족감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눈과 손의 협응력까지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다 대신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빼앗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스스로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방법을 모를 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줘. 엄마가 해줘. 난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실 때는 반드시 옆에 나란히 앉아서 천천히 하는 방법과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관심 받고 싶을 때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저희 흔히 말하는 퇴화 행동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행동은 어린 동생 있는 집에서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원래는 되게 잘해요. 스스로 되게 하는 것들도 많았고 잘할 수 있어요.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하고 엄마한테 도와줘, 나 못하겠어 하고 의존성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럴 때요, 아이들의 마음은요, 그냥 땡깡 부리고 어리광 부리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좀 봐줘,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나랑 같이 하자, 내 얘기 좀 들어줘 라는 어떤 그런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럴 때는요,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요. 아이가 그 스스로 하는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같은 공간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신발을요, 스스로 잘 신을 수 있는 애가 신겨달라고 해요. 그러면요, 현관에 같이 가서 신발 신는 거를 같이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한번 보여줘봐.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정말 그거에 맞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동생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엄마 도움을 받는데 너는 이제 형아가 되더니 누나가 되더니 스스로 할 수 있네. 엄마가 해줬던 것보다 더 잘하네. 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동생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고 배려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건 맞지만 모든 일에서 다 내가 배려하고 희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동생일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누나나 형아로서 했을 때 만족감과 뿌듯함 그리고 성취감도 느껴야 아이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엄마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셋째,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더 예쁘고 완벽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때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종이 접기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종이 접기를 하다 보면 접는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본인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 보면요. 엄마가 접은 걸 가져간다던가 선생님이 접은 거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 이거 접어줘, 저거 접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내가 접은 것과 엄마가 접은 걸 봤을 때 뭔가 이 질적인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빠르고 완벽한 결과물, 예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접어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치원에요, 실습하시는 선생님이 오면 정말 그 한 영역에 앉아서 거의 종이접기만 하다 가요. 저도 실습을 하러 갔을 때는 사실 재밌게 놀아주기 위해서 시작한 종이접기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선생님 저도 접어주세요. 저 빨간색으로 접어주세요. 파란색으로 접어주세요. 선생님 저 공룡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할 때 같이 접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종이로 접었는데 내가 접은 건 삐뚤빼뚤하고 선생님이나 엄마가 접은 건 예쁜 거예요. 내가 봤던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완성이 된 그 결과물만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요, 매번 아이가 만들어주세요, 접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도와줄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요,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 좋냐면, 선생님도 엄마도 옛날에는 잘 못했다. 선생님도 5살 때는 종이를 잘 못 접었었거든. 근데 이거 10번 반복해 보니까 점점 좋아지던데. 5살 땐 못했는데 6살 되니까 더 잘하게 되던데 라고 하면서 엄마나 선생님도 예전엔 잘 못했었어. 근데 이거를 여러 번 혼자 해보니까 잘하게 되더라 라는 경험담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자꾸만 못해도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는요, 그러니까 혼자 해봐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나란히 앉아서요, 같이 접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종이 접는 거 계속 어려워한다고 하면 같은 것만 계속 접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주세요. 처음 할 때 되게 안 됐는데 2번 하니까 더 잘 되네? 3번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가 자꾸 스스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일관성 없는 기회가 주어질 때 아이들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 배우는 이론과 실전은 정말 늘 항상 언제나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을 순 없겠죠. 정말 이론처럼요, 평화롭고요, 여유롭고요. 그래, 너가 나 배웠으니까 너가 한번 해봐. 너가 스스로 한번 해봐라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날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급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땐 저희가요, 여유로울 땐 스스로 해보라고 했다가 바쁠 땐 저희가 막 대충 해주죠. 막 얼른 급하게 해주죠. 자,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느리게 하니까 엄마가 해주네. 내가 안 하니까 결국은 엄마가 해주네. 장난감을 치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날 가니까 거기가 깨끗해요. 엄마가 해주네. 내가 안 하고 조금 기다리면 엄마가 해주는구나. 내가 단추를 스스로 잠궈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자꾸 해줘 했더니 엄마가 해줘요. 자, 이런 식으로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일관성 없게 기회가 주어지면요,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편한 거에 익숙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됩니다. 자꾸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어도요, 그걸 반복하거나 노력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요, 좀 명확하게 좀 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신발 신고 받는 것 정도는 무조건 스스로 하게 해야지 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한두 가지씩만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안 도와주네. 이거는 내가 잘 못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엄마가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날 도와주지 않네. 이거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잘 못하더라도요,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이론과 정말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급하게요, 신발 신고 받는 걸 대신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너무 급하다면 그 순간이 지난 이후에, 혹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설명해 주시면 돼요.
원래는 너가 스스로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땡땡이가 원래 너무 잘하는데 오늘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엄마가 오늘만 대신 해줄게. 선생님이 오늘만 대신 해줄게. 다음에 너가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독립적인 아이로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몬테소리 교육이요. 배워야 될 것도 정말 많고요.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참고 인내해야 돼요. 정말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 3에서 6세는요. 앞으로의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딱 지나고요. 자아가 완전히 생성된 이후에는요. 다시 잡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몇 배의 시간과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도 몬테소리로 육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